안녕하세요, 개브리더입니다. 바다가 아닌 순수 민물에서만 살아가는 개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13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민물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 2년 전까지 간헐적이긴 해도 국내 모 수족관에서 토종 민물 산개라는 명칭으로 분양된 생물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서식하는 민물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기록이 없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봄부터 국내 서식에 대한 확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풍문으로 존재했던 채집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무려 해당 속의 종이 일본과 대만 이외에서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그동안 모은 자료를 토대로 서식처를 추려 존재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주로 물속이나 물에서 멀지 않은 넓적한 돌 밑에 숨어 있는데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깊지 않은 굴에서 작고 예쁜 개가 나왔습니다. 일명 비단개라고 불리는데요. 정식 명칭은 아니어도 잘 맞는 이름 같습니다. 크기도 크고 예쁜 개들이 왜 이제서야 발견됐을까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많은 종이 기록되었지만 인접한 중국 대륙에서의 발견도 아직 없거든요. 비단개는 그 존재부터 신기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육상과 담수에 가장 잘 적응하였다고 하는 도둑개나 참개도 산란을 위해 바다에 다녀와야 하는데요. 비단개는 알에서 어린 개가 바로 부화하게 됩니다. 바다로 나가 유생이 분산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 분화의 가능성이 높은 엔데믹한 생물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에서 보내지만 성체가 될수록 굴을 파 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탈피를 하거나 포란 시에도 육지에 은신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껍질이 생각보다 얇아서 갑각류치고는 내구력이 떨어지는데요. 그에 반해 성질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얘들이 승질머리가 이거 보세요. 은근히 있어요. 야, 오이씨, 야, 오이씨, 머리,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 이게 얘들의 공격 레인지가 조금 길어. 이 큰 집게에 물려봐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죠? 그래, 한번 물려보자. 어서 내밀어버려. 얘는 암컷이죠. 요 배갑이 열려있네요. 상처가 산전수전을 겪었는지 다리도 2개 없고 3개, 집게다리도 없죠. 눈알도 하나 없고. 근데 지금 몇 마리 잡아본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큰 개체들을 잡았을 때 온몸이 멀쩡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곡 환경에 살면서 성체까지 되면서 많은 어떤 경쟁이나 그런 산전수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개체나 지역에 따라 색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 녀석은 오렌지색을 가진 걸까요? 일단 이 녀석은 탈피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데다가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얘들이 하루 이틀이면 등딱지가 말라서 다시 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 다 마르면 다른 개체들처럼 색도 진해질 겁니다. 일본에서 기록된 민물 비단개류는 3종인데요. 종에 따라 육지 생활의 빈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종 중 1종은 수륙 양용 생활, 나머지 2종은 수중 생활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종의 정체는 좀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수륙 양용 생활을 하는 대하니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가에서 완전히 떨어진 육지를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인근 육상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에서의 생활은 별도의 유형기관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헤엄을 잘 못 치는 대신 튼튼한 6개의 다리로 거센 물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성체의 경우 암수 구별법은 배갑을 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집게가 크고 유난히 양쪽의 크기가 다르면 수컷입니다. 암컷의 경우 양쪽 집게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으며 몸에 비해 작은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물 비단개들은 거의 모든 종류가 주로 야간에 활동합니다. 약 6대4 정도의 비율로 낮저 밤이인데요. 과연 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해가 진 후 다시 서식처에 와보겠습니다. 비단개들은 나처럼 은신해 있지 않았으며 물과 그 주변을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이 녀석은 흔치 않은 보랏빛 채색을 가지고 있네요. 개가 수지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습니다. 몸도 다 마른 게 꽤 오래 나와 있던 모양입니다. 밤이 되니까 비단개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졌어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큰 게 하나 보이죠? 야행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와, 얘는 되게 크다. 지금 낙엽을 주워 먹고 있죠? 낙엽을 막 뜯어 먹고 있는데 얘들은 뭐 잡식성이에요. 뭐 입에 들어오는 건 다 먹습니다. 주로 뭐 수소곤충 시체나 물고기 시체, 그 다음에 낙엽 같은 것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먹고 이끼도 먹는다고 하고 아무튼 다 먹는 애들이에요. 외국 자료 중 먹이 선호도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서식처에서 시금치와 육류에 관한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생긴 건 뽀빠이 같지만 결과는 고기파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육지에 올려둔 먹이에도 개들이 모여든 것인데요. 육상에서의 먹이 감지 능력과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물 비단개는 서식처의 이동이 크지 않은 생물입니다. 대만에서의 연구 중 민물 비단개가 퍼지는 몇 가지 가설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폭우에 휩쓸려 해안선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에 의한 확산인데요. 민물개는 새끼가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육축기를 가집니다. 이때 어미가 새에게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새끼의 일부가 새의 깃털에 은신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인간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꼭 개를 잡아 옮기지 않아도 배나 수초에 붙어오거나 식재료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양하죠. 얘는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밤에 비단개의 생태를 관찰하며 하천을 따라 꽤 긴 거리를 내려온 결과 상류에만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꽤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민물개의 정체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데요. 비교적 크고 눈에 띄는 생물이 근래에 발견된 점, 아직은 공식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된 점, 서식처와 생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국가에 기록된 생물종은 그 나라에서 해당 분류군을 연구하는 학자가 몇 명인지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동아시아에서 섬 지역 외에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생물의 가치는 엄청날지도 모릅니다. 또 서식처 내에서의 개체수는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의 범위로 본다면 보호가 매우 필요한 제한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갑자기 찾아온 이 작은 생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얼만큼의 민물개가 있을지, 또 별종인지 지리적 격리로 분화의 과정 중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유구한 세월을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해 왔을 겁니다. 그것들은 외형적, 생태적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아직 세상에 그리고 우리 땅에서 발견되지 않은 생명은 얼마나 많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